시청자 여러분이 슬램덩크 모바일을 즐겨주신다면 채널 업로드에 큰 힘이 됩니다. 슬램덩크 모바일. NBA 농구팀 유타 재즈에는 루디 고베어라는 선수가 있다. 이 선수의 포지션은 센터로 주 역할은 공격보다는 골밑을 사수하는 데 장점이 있는 림 프로텍터형 센터다. 그리고 이런 고베어와 같은 정통 수비형 센터들은 대부분 수비 포지션에서 최종 수비수로 있기 때문에 실점했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마련이라 흔히 말하는 범인으로 찍히기 십상이다. 그런데 이번 루디 고베어가 욕을 아주 진득히 먹었던, 하지만 내가 봤을 땐 범인이 아니었던 경기를 얘기해보려고 한다. 2021년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클리퍼스와 유타 재즈의 6경기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전반전 22점 차로 앞서가던 유타 재즈가 역전패를 당했던 경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고베어를 범인으로 몰았고 심지어 그의 디포이 수상까지 거론하며 디포이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클리퍼스의 3점 득점 장면마다 고베어가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특히 레지 잭슨이 고베어를 상대로 득점한 골밑 2개가 임팩트가 컸다. 이 경기 고베어의 매점 야투율은 19개 중 15개 득점으로 데이터상으로는 명백히 고베어가 수비 구멍이었다. 하지만 내가 고베어라면 아주 조금은 억울한 경기였다. 우선 이 당시 유타 재즈의 상황을 알아보자. 주전 가드인 콜린은 시즌 아웃급 부상을 달고 있었고, 미첼은 3차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으며, 당사자인 고베어 또한 1쿼터에 엉덩이 부상을 당했다. 즉 유타 재즈 3인방 모두 부상을 동반하고 있었고, 특히 미첼과 콜리, 이 앞선 수비수들의 부상이 치명적이었다.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클리퍼스는 후반전에만 스몰 라인업을 쓴 것이 아니었다. 전반전에도 상당히 많은 공격 포지션을 스몰 라인업을 사용했으며, 스크린을 통해 미스매치를 만들고 공략하려 했었다. 클리퍼스 선수들은 피지컬을 살리는 공격, 몸을 컨택하면 들어가는 공격이 대부분이었으나 생각보다 앞선 수비수들이 잘 버텼으며, 무엇보다 골밑에 진입했을 때 고베어의 도움 수비가 상당히 유효했다. 즉 클리퍼스는 전반전에서 스몰 라인업의 장점인 미스매치 만들기로 피지컬의 우위를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했다는 것이고, 유타 재즈는 고베어의 도움 수비로 골밑을 사수했으며, 고베어가 외곽으로 끌려 나왔을 때도 쉽게 득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물론 몇몇 실점 장면은 있었으나 22점 리드한 상태로 2쿼터를 마무리했으니 유타 재즈는 클리퍼스의 스몰 라인업을 막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클리퍼스는 3쿼터부터 스몰 라인업의 다른 장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격 전술을 바꾸었다. 바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스몰 라인업의 장점은 가드에게 포워드를, 센터에게 가드를 매치업시켜 미스매치를 유도하는 것과 3점 슛이 가능하기에 모두 3점 라인에 서있어 골밑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 있다. 이 둘의 차이는 클리퍼스의 공격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후반전에는 3점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컷인을 최소화하고 멀리서 공을 잡아 페이스업 상태에서 드리블을 치며 자신의 페이스를 살리며 돌파하는 장면이 대다수였다면, 전반전에는 미스매치 상대에게 3점 라인 안쪽에서 자리를 잡아 공격을 진행하거나, 앞에서도 말했듯 피지컬을 이용하는 공격이 다수였고 3점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컷인도 상당했다. 그렇다면 클리퍼스는 왜 이런 공격 방식으로 바꾼 것일까? 그건 유타 재즈의 앞선 수비수의 돌파 수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 미첼, 콜린은 부상을 달고 있었으며, 잉글스 또한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기에 공격력이 좋은 클리퍼스 윙맨과의 1대1은 버거웠다. 실제로 고베어가 개입되지 않았을 때 클리퍼스 1대1 공격의 대다수는 득점으로 이어졌었다. 즉 외곽에서 1대1을 하면 확정적으로 2점을 헌납해야 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고베어가 골밑을 사수해야 했다. 실제로 이 경기에서 고베어의 도움 수비 때문에 앞선 수비수가 돌파에 뚫려도 고베어의 수비에 막혀 오르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클리퍼스는 후반전 5아웃 형태의 공격을 선택했기 때문에 항상 3점이 가능한 자원이 있어 킥아웃 한 번이면 고베어의 매치업은 3점 오픈 찬스를 갖게 된다. 이때 해결 가능한 방법은 외곽 수비수들의 로테이션이다.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고베어와 스위치를 하는 방법으로 코너 수비가 가능했으나, 후반전과 같이 모두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미첼이 돌파를 당하면 부상 때문에 수비 로테이션을 돌 수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커버를 가면 결국 미첼이 로테이션을 띄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유타는 그냥 고베어가 골밑과 코너까지 커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즉 고베어의 수비 범위는 골밑과 코너 이 둘을 동시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장면을 보면 고베어의 동선이 왼쪽 로우 포스트에서 오른쪽 코너까지 커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고베어의 수비력 때문에 3점이 먹혀 패배했다 라고 보기엔 고베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외곽 수비수들이 모든 돌파를 허용하기 때문에 공짜 2점을 줄 수 없으므로 고베어가 가야 했고 3점슛 또한 로테이션 수비가 불가능하니 또 고베어가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팀원 중에 고베어 탓을 했다면 코로나 공격을 해도 이해할 만큼 억울한 경기라고 본다. 끝!